뭐 대통령실은 영장 기각 입장 낼 사안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야권 공세를 뭐 차단하겠다는 의도일까요?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대응한 걸까요? 저는 원론적 대응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불편함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저렇게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? 이건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. 의미라는 말이죠.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얘기하기 불편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늘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해 왔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대통령의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. 입장 낼 게 없다.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, 대통령실에 불리하거나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또는 비판의 지점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무 발표를 안 했었어요. 다만 이제 대통령도 직접 뭐 회의자나 이런 데서 야당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격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.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너무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. 어쨌든 뭐 국민의힘 또는 검찰은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이재명 대표 구속 이걸 좀 올려놓고 싶었을 텐데 불발이 됐습니다. 추석 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한데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네,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역시 이제 가장 핫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였겠죠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핫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과연 이번 일로 해서 뭐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년 뭐 총선 출마 여부까지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좀 끌어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될까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첫째는요, 민주당이 사실은 비명계, 소위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표결 투표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, 가결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세력화를 하려고 했었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이제 무산돼 버렸어요. 앞으로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는 것은 이제 명약 관화해졌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점.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, 지금. 이 상황에서는 하면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또는 뭐 방탄 이런 얘기도 못해요, 이제. 공격할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냥 재판은 그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. 거고요. 그건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전히 줄었죠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그 방탄이니 이런 얘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빌미를 주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걸 완전히 해소해서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수도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상황, 즉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기 전의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함께 힘이 실리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선거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. 그런 점은 민주당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국민의힘은 그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